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김제시를 상대로 일주일 넘게 감찰을 벌였습니다. 현재 추가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국공사 수의계약건 등 비위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박준배 김제시장은 무관하다는 듯 선을 그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3일부터 열흘 가까이 김제시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였습니다. 감찰반은 방수와 도장, 내진 관련 관급공사에 대한 수의계약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 5명 이상의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보와 첩보 등을 토대로 감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청 안팎에서 나옵니다. 일부 고위공무원은 최근까지 국무조정실에 불려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조사하고 또 어제 가서 조사를 받고 왔어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조사를 벌인 건 이례적입니다. 직원들이 비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평소와 다름없이 일정을 소화하는 박준배 시장은 무관하다는 감정을 내비치며 선을 긋습니다. 감찰반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국장, 과장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그렇잖아. 지금 다녀오신 분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시라고. 국무조정실에 감찰이 일단락됐지만 김제시 내부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회실 볼 정도면은 그냥 작은 걸로 그 사람들이 움직이자. 야,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다. 지금 내용도 어느 정도 계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김제시는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정기 인사까지 늦어지면서 김제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농촌 지역 들녘마다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이 곳곳에 방치돼 청정 농촌 환경을 위협한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폐비닐 수거 비용이 매년 전북 지역에서만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거할 필요가 없는 비닐 사용 유도 등 친환경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지역 한 농촌 들녘입니다. 채소 재배 농장과 농로 곳곳에 폐비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쌓여 있습니다. 제때 수거하지 못한 폐비닐들이 방치되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전북도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0억을 세워가지고 19,000여 톤의 폐기물, 농어촌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비닐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농촌 지역 인력난 문제 등으로 제때 수거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거가 필요 없는 친환경 비닐 지원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로 인해서 폐비닐 수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멀칭을 하면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인증 생분해성 멀칭 필름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촌 지역은 청년 인구 감소로 갈수록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폐비닐 제거 작업 사업과 함께 농촌 지역 노동력 부족 해결 정책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고창군이 19억 원을 들여 지은 황토문화체험관이 수개월째 문을 닫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사업자와 법적 분쟁을 겪었고 최근 다시 위탁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방만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나랏돈을 포함해 수백억 원을 들인 복분자 집적화 단지. 체험과 관광까지 접목하는 6차 산업화를 위해 그 안에 유원지가 조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체험시설이 향토문화 체험관입니다. 고창군은 향토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상품화하겠다며 이 건물을 짓는데 혈세 19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넓은 대지에 건물이 번듯하게 들어섰지만 인적은 뚝 끊긴 채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마당과 건물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고
시설 외벽은 뻥뻥 뚫린 채 도난이나 훼손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2013년에 문을 열었지만 지난해부터 운영을 멈춘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지금 멈춰있는 상태고 내부 수리도 올해 상반기까지 하고 거기는 그냥 쓰지는 않는 시설이고 고창군이 민간에 위탁했는데 사업자가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탁했다며 고창군을 상대로 3억 6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창군도 위탁 사업자를 상대로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소송이 마무리 지금 됐거든요. 화해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봐라. 고창군은 다시 운영을 맡길 사람을 모집하고 있지만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검토나 준비 없이 황토체험 시설을 끼워넣고 안이하게 관리하면서 혈세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 사립 유치원 가운데 일부만 전문 영양사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영양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은 곳도 있어 성장기 유치원생들의 영양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한 유치원 점심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음식의 영양분과 식품 위생 상태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영양사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곳은 전북 지역 사립유치원 160곳 가운데 11곳에 불과합니다. 주 1회, 또 제일 적게 근무하시는 분은 1시간, 또 월 1회 1시간 이런 분들이 와서 식단을 짜고 조리하는 과정이나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검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립유치원만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급식비만 내려가는 건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영양사가 상주하고 있는 11곳을 제외한 유치원들은 대부분 공동관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일에 영양사가 근무하는 사립유치원이 51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1개월에 한 차례만 영양사가 방문하는 유치원도 21곳이나 됩니다. 영양사라는 어떤 직무는 어린이뿐만 아니고 급식을 하는 여러 피급식자들의 영양 관리라든가 급식 위생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미래,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전문 인력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생들의 급식 관리를 위해서는 전북 지역에서만 100명가량의 영양사 채용이 필요한 상황. 사립 유치원들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영양관리 시스템 점검도 함께 고려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창군만이 아닙니다. 부안군은 늘어나는 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 역할을 하는 줄포환경센터의 사용 종료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용 종료 3년 전에 부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군 줄포환경센터입니다. 부안군의 쓰레기 매립장 역할을 하는 곳으로 크기는 축구장 5배에 달합니다. 매일 22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쓰레기 양으로 인해 환경센터 매립 용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초 2025년에 매립장 용량이 다할 것으로 봤지만 1년에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해보니까 2024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쓰레기 양이 좀 줄면 좀 더 쓰고 좀 그렇지 않으면 좀 덜 쓰고 그러겠지. 부안군은 환경센터로 몰려드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부안군의 시도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거리가
치워줘야죠. 안 치워주면 팔이 끓고 더럽고 좀 그렇잖아요. 또 부안은 또 많은 관광지 사람들도 하는데 깔끔해야죠, 길이. 부안군은 늦어도 올해까지는 예정 부지 등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정 부지가 나오더라도 기피 시설에 대한 주민 설득 과정이 남아 있어 대체 부지 선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이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회성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전북 지역 일부 시골 학교에서 어울림 학교가 운영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영원면에 위치한 영원초등학교 강당입니다. 시골 지역에 위치해 학생 수가 부족한 이 학교에서는 체육 수업을 2개의 학년이 함께 공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전북 지역에서만 87개교로 전체 학교 수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갈수록 아이들이 그 또래의 그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관계가 확장되지 못하잖아요. 애들 수 그대로 학년이 진급되고 하다 보니까요. 똑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공동체의 경험 그런 것들을 애들이 누릴 수 있어서 그것이 애들한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부족한 시골 학교들은 운동회와 같은 단체 프로그램을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연계하는 어울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수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선후배 학생들 간 친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규모가 큰 편이 아니라서 학생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그 어울림 학교 활동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 후배들이랑 더 소중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저희들만의 좀 특별한 연대심이 생기는 것 같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울림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 간 참여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학이나 이런 자원봉사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애들에게 그런 같이 어울릴 형들이 좀 있으면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지원이 있으면 훨씬 더 어울림이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아 예산 낭비라며 작은 학교 통폐합을 주장하던 지역 정치권에서도 어울림 학교 확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실제로 그 친구와 같이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유형은 사실 같은 학년에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 소규모 작은 학교 협력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중학교와 초등학교 연계형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 통합부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작은 학교 협력형을 좀 지향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농촌 지역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작다고 아이들의 꿈조차 작을 수는 없다는 소규모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부안 변산반도는 삼면이 바다인 천혜의 비경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지역에는 여름철이면 요트 대회와 함께 관광객들을 위한 요트 체험 행사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바다 위를 각양각색의 요트들이 바닷바람을 타고 항해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부안 변산반도에서 대통령기 요트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년 7월 정도에는 그 요트 대회를 여기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인 관광객도 오셔가지고 요트 대회 참관도 하면서 또한 크루징 요트를 타면서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트 대회가 수시로 열리는 변산반도에서는 요트협회에서 관광객들에게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요트를 타고 요트 대회 현장을 관람하면서 변산반도의 수려한 비경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변산에 와서 요트 경기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바다 너무 멋지고 가족들과 함께 와가지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고 가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요트 체험을 해보는 아이들은 운전대를 잡고 돛을 내리는 작업들 하나하나가 모두 신기하기만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요트를 타고 요트를 운전하고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포항 변산반도. 천혜의 자연환경에 해양 여가체험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여름철 관광 1번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요트대회와 함께 수려한 자연환경을 느껴볼 수 있는 변산반도 해양체험.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 씨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농가를 위해 나섰습니다. 정읍 씨는 공공기관과 시청의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망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시청 광장에서 양파 약 17톤을 판매했습니다. 양파연구회와 고모네 장터와 협력해 북면에 있는 고모네 장터에서 특판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들께서 양파 판매에 동참해 주시면 아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양파만큼은 제대로 잘 소화가 되고 또 농가들의 고충도 덜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자가 간다. 이진철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내 집 앞을 오고 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트럭들이 내 집 앞에 도로를 파괴하고 내가 키우는 농작물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부안군 개화면에서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여러 대의 트럭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공사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트럭이 오가는 이곳은 개화면 농원마을입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약 1km 떨어져 있어 하루에만 수백 대의 트럭이 오갑니다. 그냥 덜컹덜컹 하다가 저 턱이 저렇게 되면 내가 써 길이. 지금 이것처럼 이쪽으로 오니까 괜찮은데 저쪽 턱이 전 데가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난다니까. 트럭들이 마을을 자주 오고 가면서 발생시키는 진동과 소음도 문제지만 이렇게 보는 것처럼 도로를 파괴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내가 포장하고 그래서 군수님이 와서 포장해주면 포장 나. 무서워서 못 듣겠어요. 노인네들 못 돌아다니고 떼가 해가 있어도 가려면 위험하고. 공사를 주관하는 업체는 취재를 나오자 그때서야 감독관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잠깐일 뿐 취재차가 사라지자 감독관들도 사라졌습니다. 평상시 마을을 지나는 트럭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것만 주민들이랑 소통하면서 관리 좀 하는 거고 저 차량들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 부관해봐야 한 저희 청년층에도 한 5km밖에 안 되는데 여기만큼은 다 다니면서 어른들이나 애들 보게 되면 자기 부모처럼 자기처럼 전체 클래스를 보지 말고 제발 좀 사회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데 예, 지금 안 되는 분이 계신 계세요. 그래갖고 또 퇴출하는 경우도 있고. 새만금 공사 현장을 오가는 트럭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개화면 주민들. 주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